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를 보면요. 미국장에 대한 부분을 좀 볼까요? 자, 미국장의 모습을 보시면 미국장이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10일부터 중국에게 관세를 10%에서 25%를 올리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건 총 2,500억 불입니다. 그래서 500억 불은 25%를 지금 매기고 있고요. 2,000억 불에 대해서는 10%를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무역 분쟁에 대해서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의 90%가 되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하라 라는 표현으로 아마도 10일부터 2,000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사실 장 초반에는 좀 밀렸죠. 밀렸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이 뭔가 협상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무게가 실리면서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시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키포인트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약 90% 정도 협상을 했는데 지적재산권에 재협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분쟁의 핵심 키포인트가 지적재산권이었죠.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 볼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다. 제가 경제학으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합의 볼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의 볼까? 이 얘기를 아마 제가 드렸을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합의를 보게 되면 중국은 영원한 후진국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도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기술은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뭘 제시할 수 있을지 이게 되게 궁금하고요. 이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납득되는 정도의 내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납득이 안 된다면 이 협상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잘 됐다고 한번 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미국이 만족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유로존, 일본, 우리나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걸 가지고 무역협상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결국 보호무역제도로 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국이 협상을 재협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부 해야 되겠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국 시장을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평선상으로는 이게 헤드앤숄더입니다. 요 고점 대비로요. 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진 공간, 또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진 공간이요. 캔들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5일선의 지지력을 받고 일단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렇게 되면 쭉 밀릴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이 정확히 세 번째 봉우리 맞고 떨어지는 상황. 전체적 상황으로 본다면 갈 수 있는 상황, 일목균형표에서 갈 수 있는 공간은요,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요 근처 27,200 정도 외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이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큰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큰 재료는 뭐가일까요?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지금 이 정도 높이에서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까지 내려야 한다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라는 것은요. 지표가 나빠지거나 경기 둔화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실업률 어떻습니까? 상당히 낮죠. 역대 최대입니다. 최하로 낮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GDP도 다시 성장세 있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일단 상승 재료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정도에서 주가를 끌어내렸다면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여건, 명분이 형성됐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위쪽으로 간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고요. 내려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이요. 약 5%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캔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도 말씀드린 후행 스팬 여기 뚫기 쉽지 않다라고 했죠. 뚫지 못했습니다. 뚫지 못해 내려오는데요. 여기 지점에서 유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란 제재를 하는 미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모습이 나왔고 이 시련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5월선에서 지지받는 건 미국과 똑같은 모습이나 지난번 장대 양봉 요 자리죠. 요 자리 절반 정도까지 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원적 회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장이 또다시 상승의 날개를 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요. 사실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전일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여서 시장에서는 이거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내려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에 낙폭을 줄였던 미국이 하루 만에 빠졌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걸 보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들었을까요?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제일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기치 못한 선도 세력이 하루 버티고 다음날 물량을 터는 작업을 한 것일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안 좋은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더 낙폭을 흔들어서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일까?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치는 후자보다는 전자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물론 아직 완전히 합의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류오가 미국 방문한다고 하죠. 방문한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협상 내용이 없다면 결국 10% 관세가 25%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 얘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시장의 기대치를 벗어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 출회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월봉을 보여드린 것은 주추세를 확인해라 라는 뜻인데요. 이 월봉이요, 5월선까지 완전히 딱 왔어요, 다시. 그리고 재미난 것은 지난 월 캔들, 양봉을요, 메워주는 캔들이 일단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월봉이 완성되려면 말일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월봉이 월 초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월봉을 다 메워준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헤드앤숄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그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올라오는 20월선이 있어요. 이 가격이 25,2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25,200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거의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목표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만들었던 목표치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돌파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후엑스펜션상으로는 3봉을 만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신빙성이 굉장히 큰 거죠. 조정에 대한 부분. 자, 그렇다면 결국 무역 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 상황의 모습을 보시면 61선에 와 있어요. 소폭 무너뜨리고 끝났죠. 양은 상단선에서 아랫꼬리가 생긴 걸 보면 긍정적입니다. 근데 후행스팬이요, 캔들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후행스팬이 진입했었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요때가 한 번 있었죠. 요때는 요 지점입니다. 근데 요 지점에서는 올라섰죠. 두 번째 내려올 때는요, 확률적으로 다시 올라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열에 9 정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한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쉽지 않을 거다. 특히 미국 시장을 끌어갈 만한 주재료가 소진 상태, 또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등극할 만한 재료가 있느냐를 판단한다면 다시 캔들 위로 오를 것 같은 후행스팬의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얼마 전에 나온 이슈인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PBR, 코스피 PBR이요 0.95배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 밑으로 내려왔으니 매수 시점이다. 뭐 이런 표현이 시장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해서 매매하신 분 중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꼭 저대로 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어떤 수출이나 이런 데서 영업이 뭐 이런 것도 낮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PBR은 언제든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트리거가 없다면 결국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0.95배에 대한 거를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되겠냐라고 본다면 저는 저거를 일단 잊어버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우선 0.95배라는 것은 시장이 평이할 때 적어도 악재가 없는 평이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충분한 투자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호재가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악재가 더 많은 상태,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익이 확실치 않은데 0.95배를 믿고 간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일봉입니다. 일봉 먼저 보도록 하죠. 일봉 선을 쭉 그어놨는데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기 돌파 시도를 한번 했었죠. 지난주에. 그러다 바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 상단선에서 아랫꼬리가 생겨서 반등을 하나? 그러나 봐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거를만 다시 내려왔어요. 양봉 두 개인데요. 이틀 전에 있었던 하방 경직석, 두 번의 하방 경직석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양봉이 나와서 올라왔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지만 이 추세선을 맞고 다시 밀리는 양상이 나왔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처럼 후에스펜이 캔들 안으로 들어오는데 두 번째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요, 만약에 내일 시장을 버티면 다음날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후에스펜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각도가 별로 없습니다. 글로벌 이슈는요, 미국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어저께도 무역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장을 흔들었어요. 장중한 때 1.7% 정도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양운안에 진입하다가 올라왔죠. 후에스펜이 여기 들어오면 이제 밀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오늘 나온 뉴스는요, 무역 협상 진행 중인데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협의 중에 왜 미국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진행형인 상태에서 협상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고요. 중국은 시간 벌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었죠. 무슨 말이냐,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추가 관세를 안 맞으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실 해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미국 입장, 법적 테두리 밖에서 협의를 하고 싶은 중국의 입장,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떤 합의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요, 트럼프 탄핵을 위해서 뮬러 특검이 트럼프를 조사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무죄다,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의회에서는 트럼프가 스캔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무죄라면 이때까지 트럼프가 내치를 벌이고 외치 쪽에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많이 흔들고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치로 가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표현을 제가 써드렸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 미국 내에서는 여론조사에서요, 트럼프 탄핵 찬성이 45%, 반대가 42%입니다. 1,000만 명 탄핵 서명 운동을 해서 의회에다가 이거를 제출을 한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고 연장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게 맞을까요?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무역 분쟁을 잘 협상을 하면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탄핵 이슈가 남기 때문에 이 탄핵 이슈를 여론전에서 여론으로 덮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내치가 아닌 외치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도 관세를 자꾸 매기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특히 중국도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만약에 항복하게 되면
상당히 후진국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협상이 100% 될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점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개인적 소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걸 이제 조합을 맞춰보게 되는데요. 현재 조합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정말 합의가 이루어질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양훈안에 진입을 했어요. 예, 양훈안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양훈안에 진입했다는 것은 아마도 한 번 더 내려갈 소지가 굉장히 크죠. 지난번에 들어가야 될 시점, 요 시점이죠. 요 시점이 언제냐면 3월 25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3월 25일 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양훈으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 양훈이 얇아지면서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얇아지면서 좁아져야 되는, 완전 좁아져야 되는데 좁아지지 못했다는 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월봉이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어저께도 조정을 주고 아랫꼬리가 생겼는데요. 이 아랫꼬리가 생긴 지점, 종가가요, 5월선에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이거 위로 더 가려고 버티는 걸까 빠지는 걸까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헤드앤숄더, 일목균형표상으로서도 3봉이 완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무역 분쟁이 타결됐을 때도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